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 미술임용고시 합격생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될 줄은 몰라서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나 혹은 공부해 가면서 어려웠던 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막 임용고시를 시작하셨거나 또는 이제 다시 임용고시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재수로 합격을 한 케이스였고, 초수 때는 이제 1차를 컷으로 붙는 바람에 2차 점수가 괜찮았는데 이제 최종 합격 때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쨌든 초수인데 1차를 컷으로 붙었어서 그런 것들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딱 1월 1일에 공부를 초수 때 시작을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 상태로 시작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을 했지만 그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좀 약한 편이었고, 미술 임용이 사실 뭔지도 대학원 가서 안 케이스였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저랑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한 강사 선생님을 딱 정해서 그냥 쭉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식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그냥 딱 유명하다 싶은 분들을 선택을 해서 저는 그냥 한번 1년을 쭉 커리큘럼을 따라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위상팀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어서 위상팀을 선택해서 쭉 듣게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히 이론적인 지식이 없어서 한 4월까지는 아, 진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몰랐고, 그리고 5월, 6월, 7월 이제 이때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는데 그때도 문제 하나도 못 풀어가지고 맨날 책 보면서 풀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수 때는 사실 제가 막 뭐를 더 해야지 이렇게는 생각을 많이 못 했었고 그냥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시키시는 것들 뭐 강의 듣고 복습해라 그럼 복습하고 이제 어디 뭐 나갈 건데 그거 예습해 와라 이러면 한 번 더 읽어보고 딱 그 정도 수준으로만 공부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장지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쌤이 맨날 일요일에는 좀 초단에는 쉬어도 된다라고 해서 일요일에는 정말 푹 쉬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논문이랑 같이 초수 때 병행을 했었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시간이랑 대학원 수업 듣는 시간이 좀 뺏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강의는 무조건 복습을 한다. 이것만 딱 머릿속에 넣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잘 못하는 편이어서 막 이렇게 청킹해서 외운다고 하죠.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무작정 외우는 거를 잘 못해서 계속 읽었어요. 그냥 미술사도 그렇고 미술 이론도 그렇고 미술 교육론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 어쨌든 우리가 글로 써야 되는 문제잖아요. 서술형, 문술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일단 이해를 먼저 하자라는 거를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읽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안 되면은 찾아가서 여쭤보고 혹은 네이버 같은 데 치면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또는 교육론이었다면 그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 2, 3, 4월은 거의 그냥 강의 듣고 복습하고의 반복이었고요. 5, 6, 7, 8 정도의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사실 학원에서 문제 푸는 거는 거의 책을 보고 썼기 때문에 크게 막 제 위치를 알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를 매일매일 깨닫는 순간이었고 근데 그냥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고 뭐 이렇게 힘드시면은 중간중간에 쉬다가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크게 힘들다고 느끼질 않아서
딱히 쉬는 날은 일요일 정도만 쉬고 뭐 이렇게 일주일을 통으로 쉰다거나 아니면 뭐 3일을 통으로 쉰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초스 때는. 그리고 제가 9월부터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 7, 8월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책을 안 보고 썼어요. 그냥 뭐 내가 뭐 못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못 보면 뭐 그것도 내 실력이지. 내 밑바닥이 어딘지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책을 안 보고 썼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다는 게 되게 힘들고 무서운 일인 건 알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7월이면은 한 시험이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 4, 5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이라서 그때부터는 그냥 본인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초수 때 교육론이 정말 약했기 때문에 일단 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는 어떻게든 되고 표현은 그냥 재밌어서 했는데 교육론이 정말 약하구나라는 마음으로 교육론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론 저는 초수 때는 교육학 점수가 워낙 잘 나와서 전공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컷으로 붙었던 거긴 하지만 전공 점수가 그때 48인가? 40 몇이었던, 45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붙었더라고요, 컷으로. 그래서 운이 많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초수 때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고, 이해가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킹으로 외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점수 되게 잘 나오시고, 저보다 훨씬 고득점이신 분들도 많아서, 이거는 정말 개인차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저같이 이제 암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읽고 꾸준히 복습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시면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같이 알 수가 있거든요. 전 초수 때는 그래서 필독서 같은 거 하나도 안 읽고 그냥 궁금하면 네이버 찾아보고 구글 찾아보고 아니면 장쌤이나 위상쌤한테 여쭤보고 딱 그 정도에서 제 궁금증을 많이 해결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에서 탈락하고 재수 때 가서는 공부 방법을 조금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똑같이 하기에는 '내가 너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다른 언어로 봤을 때 '내가 모른다면 확실하게 모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필독서도 보고 기출 문제도 이렇게 분석해 보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 차를 했었기 때문에 재수 공부는 2 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떨어진 날 바로 확인하고 이제 독서실에 등록을 했었는데 사실 공부가 진짜 안 돼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결과가 쪼끔 안 좋게 나오셔서 다시 이렇게 힘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부가 사실 상반기엔 정말 안 되거든요. 막 가만히 있어도 우울하고 그냥 '그때 하나만 더 맞을 걸. 그때 이러고 한 번만 더 해볼 걸.'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고 후회도 많이 됐었는데 재수 때도 그냥 계속 그 마음이었어요. '그럼 꾸준히 해 보자.'라는 마음이어서 재수 때는 이제 제가 심화 강의부터 들었는데 장쌤이랑 위상쌤 강의 계속 들었었고 강의를 이제 한 번 듣다 보니까 초수 때는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맥락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얘기인데 다른 시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쪼끔 늘었다고 해야 될까요? 미술사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큰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큰 흐름의 특징 때문에 이런 세부가 나왔구나.'라는 것도 좀 스스로 공부하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 때도 이제 3-4월 심화 강의부터 들었는데 심화 강의 듣고 그때부터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을 같이 했어요. 물론 2 월에는 막 필독서도 좀 사 놓고 그러다가 이제 기출 문제 강의 분석하는 거는 혼자 하기는 쪼끔 힘들어서 같이 공부를 하던 분들과 이렇게 팀을 짜서 구역을 나누고 각자가 분석을 해 보고 이거는 왜 중요한지, 이게 언제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은 해 보고 이제 문제의 중요도도 한 번쯤은 봐 보고 이러는데 이게 쪼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요도를 나누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문제를 분석해 보고
어떠한 언어가 사용되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표현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 제가 재수 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학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독서실도 못 가는 날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기출문제 했던 스터디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캠 켜놓고 구름이 캠 스터디 막 이런 걸로 같이 시험 보는 거 캠 찍어서 시간 딱 맞춰서 풀어보고 이런 연습도 많이 했고요. 아마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면 학원을 못 가시는 날들도 많을 거고, 인강으로 그냥 위험하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꼭 맞춰서 푸는 게 되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시험장 가면 생각보다 떨려서 좀 촉박하게 시간이 써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괜찮다면 같이 팀을 짜서 생활 스터디처럼 시험 보는 정도는 매일매일 캠으로 시간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습대 공부는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파악하는 게 제일 저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었어요. 기본서를 읽는데 만약에 기본서에 나왔던 내용이 혹은 필독서에 다르게 나온다면 왜 이 용어들이 다른지, 혹은 이 내용이 저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근데 사실은 결국엔 같은 내용이다. 라는 거를 스스로 머릿속으로 구조화하는 것도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말하다 보니까 부서가 없어서 많이 알아듣기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어, 또 뭘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엔 재수 때는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았어서 막 쉬는 날이 좀 있었어요. 초수 때는 잘 안 쉬었는데, 일요일 빼고는. 그래서 물론 아픈 날 빼고는 꾸준히 했지만, 이제 뭐 너무 아픈 날에는 저녁 공부 그냥 다 날려버리고 집에 가서 쉬는 날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한 게, 어차피 이 시험이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 전공이랑 교육학 합쳐서 100을 맞아야지 붙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남들 틀리는 거는 나도 틀린다. 그리고 남들 맞는 거 나도 맞자. 그리고 애매한 문제들은 내가 맞추자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거 꼭 나온다라는 생각 가지고 들어갔고, 전공을 풀면서도 단답형 다 틀려도 서술형 맞으면 붙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단답형 틀리면은 많이 멘탈이 나가긴 하는데, 저도 사실 올해 시험에서 단답형이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서술형에서 아마 이렇게 채점이 잘 돼서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리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항상 매년 나오는 얘기긴 한데, 채점 기준이 대체 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채점 기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명료하게 쓰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업을 듣게 되시면 이제 장쌤이 항상 얘기를 하실 텐데, 중요한 거 먼저 써라, 취지 파악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진짜 사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시험의 키워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문제가 묻고 있는 게 뭔지, 이 출제진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시험 시간 확실하게 지켜서 문제 푸셨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5분만 찍으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져서 뭘 더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네요. 제가 글로 합격 수기도 써놓은 게 있어서 아마 희소 어딘가에 올라가 있을 텐데, 그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영상을 원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아직 그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어서 혹시나 불편하실까 봐 안 찍고 싶었는데, 정말 미약하게나마 공부하시다가 좀 힘들 때 보실 수 있는 영상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위축 많이 되실 거고, 신체적인 아픔, 신체적인 힘듦이 되게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때마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100점 맞아야지 붙는 시험 아니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고 갈 것만 알고 가자. 너무 지식을 확장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꼭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꼭 운도 같이 더해지셔서 교단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